대체 태국 총리가 무엇 때문에 한국을 간절하게 찾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국 총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 고위 관료와 만남을 가지고 태국을 도와달라며 애원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중국에게 속고 난 이후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사뭇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인 뿌라웃 짜노차 총리가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한국을 긴급 방문하며 다급하게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러운 정격 방문에 국방부에서는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태국과 군사 협력은 물론이고 무기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퇴임했기에 태국 총리의 긴급 방한에 그 어떤 의도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새로 취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태국 총리와의 회동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취소되었던 한국 무기 수입을 다시 재개하자는 이야기였죠. 그동안 중국산 잠수함을 수입해 한국에게 뒤통수를 안겨주었던 태국이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에게 애원한 것입니다. 한국은 태국과 뼈아픈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잠수함 사업에 도전했다가 미끄러진 일이 있었죠. 사업이 한국으로 확정되기 직전 중국이 대한민국의 자리를 대신 차지 중국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은 사업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해양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잠수함에 눈을 떴고 이를 수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잠수함 수입을 타진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 역시 도전장을 내밀었고 대우조선해양은 DSM-2400 모델을 태국에게 제안했죠. 프랑스와 러시아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동전작을 대모갔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종의 킬로 케어 636형 잠수함, 스콜펜급 잠수함이 경쟁에 뛰어들었죠. 한국도 선진국에 비하면 후발주자였지만 가성비 면에서 탁월했기에 도전해볼 만하다는 입장이었고 태국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애초에 구입하려고 했던 독일 잠수함 모델과 흡사한 형태인 대한민국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수입 직전까지 흘러갔죠. 그러나 돌연 이 계약은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총리이자 국방부 장관이었던 뿌라웃 짜노차 총리가 한국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중국 잠수함과 계약을 추진한 것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사업 수주는 잠수함 업계에서 충격이었습니다. 중국도 태국 잠수함 모델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이 진수한 잠수함인 041형 잠수함은 당시 기술 수준에서 한국에 못 미치는 잠수함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한국 방산업체와 정부는 태국 정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기존 논의를 뒤엎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태국에서는 그 어떠한 답변도 없이 중국만 주장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은 최종 대상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중국이 최종 대상자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에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상당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파격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041형 잠수함 세척을 8억 4천만 달러, 하나로 9,940억 원에 제공 거기에 결제 방식도 25년 거치 분할 상환의 무이자를 약속했죠. 운용기간 전 기간에 걸쳐 중국 정부의 품질 보증까지 언급하며 심지어 계약가의 3배에 달하는 태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을 절충교역 형태로 구매한다는 달콤한 제안을 내건 것이죠. 그 밖에도 태국 총리인 뿌라웃 총리에게도 로비를 진행. 당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 출신 뿌라웃 총리는 정치적 기반이 약해대 내외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태국 왕실의 승인을 받았지만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뿌라웃 총리를 중국이 지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비밀 협약을 통해 뿌라웃 총리를 중국이 지지해주는 대신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과 중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 것이죠. 당연히 뿌라웃 총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친중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뿌라웃 총리는 그러나 중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콤한 말에 속은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태국은 잠수함은 물론이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력 탱크인 VT사 28대를 계약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VT사 탱크가 배치된 중국 이외의 국가는 태국이 처음이었죠. 무기 수출입만 태국이 중국을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태국은 자국 장교와 사관 후보생들을 중국으로 보내 교육받도록 한 것이죠. 중국 군사교육기관의 강좌에 참석하는 것을 필수로 지정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시행하면서 친중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역시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자국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이와 더불어 태국 북동북 콩켄주의 군용 무기 및 장비 생산 시설까지 지어주면서 중국, 태국의 관계는 공고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벼랑간 태도를 바꾸며 뿌라웃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원래 공사 일형 잠수함을 조건으로 걸었던 중국에서 이를 취소 S-26T라는 소형 모델을 태국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3,600톤급 잠수함을 2,550톤급 잠수함으로 모델을 변경한 것이죠. 일방적인 계약 변경에 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장 역시 당초 약속과 달랐죠. 공사 일형이 운용하던 YJ-18 초음속 잠대함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540km에 달하고 표적 인근에서 마하 2.5로 가속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태국에는 CM-708 아음속 미사일만 보내기로 한 것이죠. 25년 무이자 상환도 없는 얘기로 바뀌었고 정부 간 계약이 아닌 태국 정부와 중국 기업인 중선중공 과위계약으로 변경. 최종적으로 중국산 잠수함 3척을 구매하는데 11억 5,500만 달러가 들어간 것이죠. 물론 태국산 농수산품을 구매해주겠다는 계약도 없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라웃 총리는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결정은 전적으로 태국을 위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태국 왕실에서 뿌라웃 총리에 대한 다른 생각을 보이면서 정치적 입지가 날로 좁아진 뿌라웃 총리가 믿을 것은 오직 중국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코로나 시기 대응 실패로 인해 뿌라웃 총리에 대한 재신임 논의가 등장하는 한편 연정 정부 지도자들 역시 그에 대해 불신임을 표하며 그를 축출하고 진정한 태국 지도자를 뽑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인 미래선진당은 총리 불신임안을 5월에 제출, 푸어타이 당은 패통탄 친나와시라는 신진 정치인을 총리 후보로 내정하며 뿌라웃을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었죠. 중국이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그는 중국 의존도가 심해졌습니다. 그럼 그가 완전히 중국과 척을 지는 관계로 바뀐 일이 벌어졌죠. 바로 최근 방콕에서 진행된 선거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뿌라웃 총리의 반대파 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차차 신티판 전 교통부 장관이 방콕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뿌라웃 정권에 큰 부담이 되었죠. 이를 막기 위해 뿌라웃 총리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차차 신티판 전 교통부 장관의 당선에 중국계 지지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며 중국이 당선에 기여한 것이 밝혀진 것이죠.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중국을 지지했으나 중국에서 자신이 반대하는 정계의 인물을 방콕시장으로 올리자 심한 배신감을 느낀 뿌라웃 총리는 중국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이라면 상상도 하지 못할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잠수함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에서 현재 건조 중인 S-26T 잠수함인데요. EU가 핵심 부품 수출을 중국에 금지하는 정책을 세움에 따라 S-26T 잠수함 부품 중 핵심 부품인 독일산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에서는 납품 기일을 온전히 맞출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중국산의 반발이 심한 태국에서는 뿌라웃 총리를 비난하며 중국산 잠수함 도입에 거부하는 항해 시위가 일어났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시위를 무시했을 테지만 뿌라웃 총리는 중국산 잠수함 사업을 중지시키고 한국으로 간 것입니다. 과거 매몰차게 거절했던 한국산 잠수함 수입을 위해 총리가 결자 해지를 위한 결단에 나선 것이죠. 심지어 한국산 무기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다며 중국과 맞서기 위한 K-30 전차 수입까지 한국에게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태국이 가입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죠. 중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IPEF를 태국이 나서겠다고 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분명 중국 편이라고 생각했던 태국이 돌연방침을 바꾼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태국 해군은 미국산 첨단 드론 시스템까지 도입했는데요. 과거 중국산 무기만 수입하며 미국과 거리두기에 나섰던 뿌라웃 총리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친해지는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아이 등 반중국 전선에 가입하며 태국은 중국과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이죠. 다급해진 중국은 태국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급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중고 잠수함 2척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잠수함 인도를 기다리는 동안 사용하라고 선심을 쓴 것이죠.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반면 태국은 중국의 변심에 흔들리지 않고 한국 무기 수입을 요청한 상황.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 실패했던 협상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자주포와 전차는 물론이고 잠수함 구입까지 바라며 한국만 쳐다보는 태국.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태국이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더 비싼 값으로 한국 무기를 수입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태국 잠수함 사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